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과일 스마트 스토어로 누적 매출 3,600만원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데요. 뇌과학 그리고 마케팅이 믹스된 책 5가지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클루지입니다. 이건 자청님의 추천 도서인데 클루지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동물의 본능을 뜻해요. 왜 우리 나방들 보면 가로등 불빛으로 막 돌진하다가 타 죽잖아요. 그게 햇빛인 줄 알고. 그게 클루지예요. 이청님은 그 부동산에 이제 집을 보러 다닐 때 뭔가 자기가 포기하고 싶다, 이만하면 계약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지금 클루지가 걸렸구나, 이건 클루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집을 좀 더 찾아보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면 이게 클루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루지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인데요. 제가 그 자청님의 욕망의 북카페 가서 처음으로 봤던 책이 이 책이었어요. 여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림빅 맵이라는 게 나와요. 림빅 맵을 보면요, 사람의 뇌 구조가 이제 한눈에 펼쳐다 보이는데 가장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남성의 성욕과 여성의 성욕이 전혀 다른 영역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해하기 쉽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들이 어떤 차를 타는지 먼저 알아보면 됩니다. 모험적이고 성과 지향형인 뇌를 가진 사람은 스포츠카를 선호해요. 같은 돈이 있다면. 반면에 향유형, 보존형 성향의 소비자는 온 가족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널찍한 밴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이런 소비자들의 유형이 굉장히 다분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이 소비자의 뇌를 분석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사게 되겠구나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형별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물건을 사는지를 파악을 해보면 앞으로 물건을 더 쉽게 팔 수 있을 테니까 마케팅 그리고 사업의 기본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1년에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예요. 자, 이 책의 저자는 제품에 대한 고정 팬층을 형성을 하면 원하는 값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들 방탄커피 아실 거예요. 그 방탄커피 만드신 분이 데이브 아스프리라는 분인데, 방탄커피가 잘 팔린 이유도 이 책에서 말해주는 그런 개념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커피를 판다고 해볼게요. 그럼 온라인몰을 이제 열었어요. 초짜는 이렇게 팔아요. 우리 콜롬비아산 원두 있고요, 브라질산 원두 있고요, 이탈리아산 커피콩이 골고루 갖춰진 편집몰입니다 라고 파는 거예요. 근데 고수는 이렇게 팔아요. 첫 번째, 우리는 곰팡이 없는 유기농 커피만을 선보입니다. 두 번째, MCT 중쇄지방산 오일이랑 같이 드셔보세요. 세 번째, 버터를 가공해서 얻어낸 순수 지방 기버터를 넣어서 방탄커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보세요. 어떻게 하면 커피를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마실까에 대한 해결책을 내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품만 팔려고 했으면 그냥 셀렉션만 갖다가 넣어놨겠죠. 어디 산 커피, 몇 분 로스팅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방탄커피 개발자처럼 물건을 팔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사례를 들어드리자면 책에서 나온 게 그 마이클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업가가 면도기, 그 마트표 면도기를 쓰다가 신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면도기를 개발을 해서 광고도 때리고 구독 서비스까지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2030 남자들에 대한 고통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 그 대기업인 유니레버가 이 작은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왜 인수를 했을까요? 왜 그 대기업이 굳이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을까요? 대기업은 신생 기업만큼 빨리 혁신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인스타가 생긴 지 9개월 만에 인스타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스타트업이 무조건 불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못하는 걸 대신해준 거죠. 그 고통을 해결해준 거죠. 정말 너무 좋았던 책입니다. 네, 세 번째는 무기가 되는 스토리인데, 이것도 전자책으로 읽었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의 뇌의 주 기능은 생존이나 번창을 돕는 일이래요.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을 보면 구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생존하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거는 직장인 거죠. 두 번째는 안전을 걱정해요. 집, 건강, 힘.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생각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우정을 형성하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심리적, 생리적, 영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회사를 차렸고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회사 공장이 지금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장입니다라고 떠들어왔자 시큰둥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생존과 연결된 것이 아니니까. 고객이 먹고 마시거나 짝을 찾아서 사랑에 빠지거나 무리를 형성하고 더 깊은 의미를 경험하고 산 넘어서 쳐들어온 야만족들이 이제 들어올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무기를 쌓아놓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소음이라는 거예요. 이 소음이니까 고객들이 이 사실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팔려면 사람들이 생존하고 사랑을 찾고 열망하는 정체성을 완성하고 나를 물리적 집단으로부터 뭔가 지켜줄 안전망을
문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되는 뭔가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것이든 팔 수 있대요.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는 그냥 딱 요런 거라는 겁니다. 재밌죠? 네, 그리고 마지막 책인데 이 책 제가 진짜 이렇게 꼼꼼히 저는 책을 접어읽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이란 책은요. 네,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야 마음이 열린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카피라이터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래요. 지극히 개인의 고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상상해보시는 거예요. 고객은 어떤 상황에서 고함을 지르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할까?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설치고 있을까? 귀가중인 지하철 안에서 패션 사이트에 푹 빠진 여성이 보여요. 그럼 이 여성은 직장만 다니다가 내 개성이 뭉그러지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돌에 빠진 이 프로그래머에게는 내가 이렇게 히키코모리, 덕후로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고통이 있는 거고, 맛집에서 우아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부에게는 우리가 주말 부부이기 때문에 주말에만 만날 수 있어 라는 고통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카피라이터의 조건은 공감이래요. 그 고통을 깨닫기 위한 공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훌륭한 카피라이터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돈 버는 카피라이터는 문제 발견의 달인이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5권을 소개해드려봤는데 너무너무 뿌듯한 게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책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계발서로 예를 들면 나의 어떤 태도를 고쳐라, 그러니까 나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뇌과학 도서를 읽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타인의 고통은 뭘까를 가르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게 사업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예비 창업가 분들이시라거나 저처럼 1인 세로를 해보고 싶은 분들이시거나 뭔가 경제적 자유를 빨리 맞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뇌과학 도서 5권 정도는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